30번 해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문제는 전형적인 삼차함수 개형 추론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지금 PQ라는 두 미지수를 확정시키면 함수식 자체가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미지수를 어떻게 확정시킬 수 있는지 박스에 제시된 가나다 조건들을 해석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가조건부터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가조건을 살펴보시면 절대값 fx가 x는 3에서 극대값을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항함수 절대값을 씌웠을 때, 즉 절대값 다항함수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극값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다항함수 자체로 극값을 갖는 경우에 당연히 절대값을 씌우더라도 당연히 극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어떤 3차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자,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. 자, 그랬을 때 지금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또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나 이 지점에서 자, 이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극값은 절대값 fx가 되더라도 그대로 극값으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특징은 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는 점, 즉 f'x가 0이라는 점입니다. 자, 다시 정리해서 쓰면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항함수와 x축의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 원함수에서는 극값을 갖는 경우는 아니지만 절대값을 씌우게 됨으로써 이 지점이 극점으로 변함을 알 수 있고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있을 때 원함수가 이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절대값 fx가 되는 경우에 이 음수인 부분이 반대로 접혀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지점에서 극소값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때 중요한 특징은 이런 식으로 원함수에서는 극점이 아닌 점이 절대값 fx에서 fx에서 극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 극점은 반드시 극소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해 봤을 때 절대값 fx가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1번 경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절대값 fx가 x는 3에서 지금 뭘 가지죠? 극대값을 x는 3에서 극대이기 때문에 1번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알 수 있어서 f'3이 결국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 f'x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f'x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p 이 식에 x는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부터 p는 마이너스 9라는 것 그리고 f'x가 마이너스 3의 x 빼기 1에 x 빼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면서 fx의 개형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1에서 극소값을 갖고 3에서 극대값을 갖는 개형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 조건을 해석을 해볼게요. 자,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자, 두 번째 이제 나 조건인데 나 조건에서 지금 t가 3보다 큰 어떤 지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값 fx의 미분 불가능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
미분 불가능한 점, 미분 불가능한 점. 이때는 fx가 x축과 한 개의 중복도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x축과 만날 때 중복도가 2거나 혹은 3이라면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x축과 만날 때 중복도가 2거나 혹은 3이라면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fx와 중복도가 하나로 x축과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를 다시 fx의 개형을 이걸 다시 fx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을 때 fx 개형을 먼저 그려볼게요. fx 개형 먼저 그려보면 1에서 극소를 갖고 1에서 극소를 갖고 3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는데 3보다 큰 어떠한 지점에서만 x축과 중복도 1로만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x축은 이렇게 극소값보다 아래 있을 수밖에 없구나. 즉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F1, 즉 극소값이 0 이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지점이 t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다조건을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3차 함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극소값이 0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그리고 여기 1이 있고 여기가 3이 있을 때 fx는 3인 지금 이런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 뜻은 y는 3이라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. 즉 y는 3이 이렇게 극소값에 놓여 있거나 혹은 이런 극대값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극소값과 극대값 간격이 2기 때문에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이 두 극값 차의 값은 이 두 극값 차의 값은 2분의 1에 2의 3승, 즉 4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만약 y는 3이 극대값인 경우, 즉 2번이 y는 3인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 f1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3이라면 여기가 4가 되면서 지금 여기가 3이라면 지금 이 간격 여기가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자, 그러기 때문에 F1이 여기 0 이상이라는 2번 조건에서 우리가 해석한 결론을 위배하게 됩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건을 만족시키질 않고 그러면 극소값이 y는 3이 된다면 극소값은 y는 3 그리고 극대값은 7이 되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. 7이 되면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구나. 아, 그리고 따라서 삼차함수 개형 자체가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인 개형으로 확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확정된 삼차함수 개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일단 방정식 절대값 fx 빼기 n이 n이다. 이거 방정식을 일단 풀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네 번째 답을 구해볼게요. 절대값 fx 빼기 n 이 이거는 n이다. 자,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. 그냥 그대로. 얘, 얘를. 자, 동치 조건으로 바꿔보면 fx가 0이거나 혹은 fx가 2n이거나
라는 사실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. 따라서 우리가 fx와 y는 0, 그리고 fx와 y는 2n 사이의 교점들을 해석해 가면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. 먼저 3차함수 개형을 좀 그려주면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극대값이 7, 극소값이 3이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x축은 분명히 이렇게 놓여 있을 건데, 자, 일단 fx가 0이다라는 방정식부터 우리가 좀 풀어주면, 자, fx가 0인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실근 한 개를 고정적으로 갖게 되겠죠. 이제 fx는 2n이 문제인데, n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에 놓이는지, 아니면 그 밖에 놓이는지, 그거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n 값을 변화시키면서 한번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n이 1일 때는 2n은 2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n이 놓이게 될 거고요. 일단 여기서 지금 실근 하나 생기겠죠? 그쵸? 즉 여기서 실근 한 개,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, 2n입니다. 그리고 fx는 0에서 발생하는 실근 한 개, 총 두 개임을 알 수 있죠? 그러면 두 개구나. 자, n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? n은 2일 때는 지금 2n은 4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겠죠? 자, 이때는 나는 극소값과 극대값 사이의 노임을 알 수 있고, 지금 이때는 실근이 몇 개 발생하죠? 하나, 둘, 세 개가 발생하죠? 자, 총 실근은 4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n은 3일 때 역시 실근이 4개임을 알 수 있고, n이 4일 때부터는 2n이 극대값보다 이런 식으로 커지기 때문에 다시 실근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하나 발생하니까 전체 실근은 2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. 즉, n이 4부터는 n이 11 때까지는 총 실근이 2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실근의 개수를 모두 더해준다면 2 곱하기 8에 4 곱하기 2가 되면서 총합은 24로 답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